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과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습복습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렇게만 하자. 제가 수업할 때 강조하는 부분들 있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 주제에 대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본 주제인 인간과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일단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교과 세특이 더 중요해졌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과 세특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학습지를 꼭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교과서 학습지가 다 준비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3, 4번은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년간 같이 알고 지내게 된 만큼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서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자는 거죠. 이거는 꼭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 간에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4가지를 참고해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이제 오늘 수업 주제 성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일단은 이건 이제 1년 번호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성취 기준을 알고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 수업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게 먼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서에는 이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대적 배경과 맥락, 장소와 영역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성취 기준에서 나오는 단어 4가지가 있죠. 시간적, 공간적, 그 다음에 사회적, 윤리적 관점. 이 4가지 관점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로 봐야 될 것은 총 5개인 겁니다. 4개의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거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서 교육과정 문서에서 살펴봤듯이 오늘은 이 4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 먼저 시간적 관점부터 알아볼게요. 시간적 관점은 우리 삶의 모습을 과거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시대적 배경과 맥락,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당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특정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결과의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살펴보면은 어떤 맥락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과거에 이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적 관점은 우리 교과서 11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거기에 예시를 보면은 엘 클라시코가 나옵니다. 엘 클라시코. 영어로 하면 더 클래식이에요. 스페인에는 라리가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축구 리그가 있어요. 이 라리가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 이 두 팀입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약칭 바르사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줄여 쓸게요. 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대결인 엘 클라시코는 이 경기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 왕국이 구성되기 이전에 각 지역별로도 왕국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왕국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지방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카스티아 지역과 바르셀로나가 중심인 카탈루니아 지방이 있어요. 카탈루니아 지방. 좀 지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스페인 왕국을 구성하는 세력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중심이었던 카스티아와 여기에 대항하는 카탈루니아 간의 대립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카스티아의 중심인 마드리드를 연고지로 하는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FC 바르셀로나가 이제 대립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역사적인 맥락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 축구 클럽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엘 클라시코를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냥 단순한 축구 클럽들 간의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 맥락을 알고 보면은 스페인의 역사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과격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을 공간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공간적 맥락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치와 장소, 분포 유형과 형성 과정, 이동과 네트워크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 관점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무엇이냐? 공간의 특징, 공간에 따른 생활 모습 및 사회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 공간적 관점은 우리가 이게 통합사회잖아요. 통합사회 분야 중에서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지리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 잠시만요. 사람과 물자의 이동,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현상의 분포와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적 관점의 예시는요. 이 교과서 12쪽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좀 다른 거를 준비해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역에 대한 지역별 가옥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가옥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편입니다. 옛날과 비교했을 때 조금 옅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죠. 근데 북부 지방은 춥고요. 남부로 내려갈수록 점점 따뜻해지는데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으로 갈수록 가옥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죠. 추운 지역은 이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밀집해서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집해서 만들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간을 넓게 두는 경향을 보이죠. 이 기후에 따라서 가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 지역과 어떻게 교류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관심을 가지는 거죠. 공간적 관점의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 공간적 관점은 이제 지리의 특성을 따져서 사회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우리 통합사회 측면에서는 여기가 이제 좁은 의미의 사회교과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교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보고,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보고 특정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는 무슨 뜻이냐? 일단 사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학교에도 규칙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법칙, 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를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공통의 통일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사회 구조는 무엇이냐? 이러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 총체, 이러한 사회 주도의 영향을 받으면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에 따라서는 사회적 관점은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의 정의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윤리적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를 중시하느냐면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인 기준, 물론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지만 한편으로는 때로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양심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게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관점의 예시로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윤리적 쟁점 있겠죠.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 안락사라든지 윤리적인 관점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거에서는 이제 윤리적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시간적 관점이라든지 공간적 관점이라든지 사회적 관점의 경우는 제가 아까 예시를 못 들었는데 우리 교과서 13쪽에 보시면은 청소년의 은어 사용 현상에 대해 나와 있어요.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시고요. 윤리적 관점의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시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쟁점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윤리적 관점이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사건들, 안락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윤리적 관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예시로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적 관점은 시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역사랑 관련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은 공간적 맥락, 무슨 뜻이냐? 위치와 장소, 분포 요인과 형성 과정, 이동과 네트워크, 지역 간의 이런 네트워크,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좁은 의미의 이제 사회교과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와의 관련성. 그래서 사회적 관점이 이제 주로 관점을 두는 거는 법, 규칙, 그 다음에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윤리적 관점은 윤리, 법교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 그 다음에 규범적 방향성,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인간의 내면적에 존재하고 있는 양심이 사회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 인간과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네 가지 관점 중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과서 15쪽에 나오는데요. 15쪽에 나오는데 지금 사회가 빠르게 사회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사회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기술 발전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 점점 더 세밀하게 나뉘고 있어요. 세분화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위에 있는 네 가지 관점 중에 어느 하나만 찍어서 바라보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뛰어넘은 이들을 아울러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화장장 건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이 화장장 건설에 대하여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관점, 시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이 화장장을 건설하기 위한 최적 입지 조건은 무엇이냐, 어디에다 만들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화장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하냐, 화장장이라는 이 시설을 주민들이 대체로 기피를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에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윤리적 관점으로는 그렇다면 화장장 건설에 따른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만약에 이 화장장을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으로만 하나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수업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알아본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주로 바라보는 것들, 시간적 관점의 경우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은 위치와 장소, 분포이용과 형성과정, 이동과 네트워크,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은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와의 관련성, 윤리적 관점의 경우는 도덕적 가치 판단 및 규범적 방향성, 각 관점별로 중점적으로 보는 이런 기준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기준들을 아울러서 하나의 사회 현상은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간과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활동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복습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들은 강의를 꼭 내 것으로 소화해야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